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공통국어 비상박의 화단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수필 갈래인데요. 자, 그럼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찰찰하신 노 주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자, 이렇게 노 주인이라는 글쓴이의 관찰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 주인은 화단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간호만으로는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노 주인이 화단을 간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단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러한 간호라고 말하는 것은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데인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다라고 지금 화단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라고 노인이 잘못 섭섭해하였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노인은 이 자연적인 빗물이나 인위적으로 주는 수돗물이나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단이 그 맑은 물로 가득 찼어요. 노인은 그저 하늘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하면서 이 자연의 힘에 대해서 드디어 노인이 깨달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풀 잎사귀들이 다 기적과 같이 소생을 하는 이 비를 맞고서 화초들이 소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노인이 원래부터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분이로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식으로 화초를 사랑하고 있느냐? 철사를 사다 층층이 태를 두르고 곁가지 셋가지를 자르거나 휘어붙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인위적으로 그 화초를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막 불러서 이것을 구경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단을 보고서도 이 글쓴이는 이 노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런 성류보다도 이 글쓴이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 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선화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막 주인이 막 이렇게 철사를 갖다 대고 자르고 한 이런 인위적인 화단보다 그 주인이 오히려 손대지 않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난 이 봉선화가 더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이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노인을 치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여 채반처럼 뒤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이 불구요, 기형이요, 재변이라는 이 인위적인 화단의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화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화초를 변형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를 느끼는 이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작, 그러한 미완품이 있을까?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자,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것은 신의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자연을 파괴하거나 불구되게 하는 것이지 이 자연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수는 없다라는 이 자연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행동을 경계하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 아까도 말했지만 교술갈래, 수필이에요. 교술갈래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읽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글인데요. 이런 교술갈래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이 글은 화단이라는 일상적인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특별한 그런 소재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그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이제 학습 활동에 있었던 지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시인데요.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입니다.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원래 해가 지면 당연히 어두워야죠. 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두워지지 않는가 봤더니 이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 꼬마 전구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들어오면서 해가 졌는데도 길거리가 환하게 밝혀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자, 이제 해가 지면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병균처럼 생각하는 것인지 어둠이 오지 않도록 이 불빛을 전구들을 통해서 불을 켜놓았다고 그런 인간의 횡포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좀 이인법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환한 빛으로 잠들지 못하는 도시의 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대요.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원래 햇빛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한밤중에도 이 휴식과 안식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전구의 빛으로 인해서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화문은 광화문이다. 빛을 발하고 있는 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똑같은 말을 통해서 지금 밤에도 환하다는 그 광화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뿌리고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하면서 이 밤에도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겨울나무, 이 나무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나와 있던 이 화단처럼 자연을 존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화단, 교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글이고요. 예스러운 어투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필은 이제 글쓴이가 개성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무럭무럭과 같은 의태어를 활용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대상 간의 대비를 통해서, 그래서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의 대비를 통해서 삶의 태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의 경우 이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광화문에 서 있는 나무들을 소재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역설법, 도치법, 의인법 등 다양한 수사법이 활용된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는 왼쪽에 보이는 김용민의 생태문학의 내용이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와 나는 우리 아까 봤던 그 화단과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니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세요. 네, 그럼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에서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산업 사회가 이제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생태계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됩니다. 가에서 노인은 화초들을 간호하고 화초들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나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고요. 나머지 2, 3, 4, 5번은 왜 적절한 선지인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가나의 내용과 함께 비교하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